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은 서울에서 퇴근을 하고 훈우 농장으로 대전으로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은 이렇게 방송이 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게임주 전성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놨는데요.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죠. 얼굴이 나오게. 거기에서도 10월 재테크 방송에서 분명히 게임주 장표, 메타버스 ETF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상승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장표 안에는 뭐 이번 주에 상한가가 있었던 M게임이라든지 위메이드, 그리고 뭐 넵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고요.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또 넵튠 이런 게임주들 중에서 소형주 중심으로 메타버스나 NFT 재료가 붙은 것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한 20% 정도 상승이 있었죠. 그러면은 오늘과 같은 경우는 게임주가 조정을 겪었는데, 그럼 과연 게임주가 끝났나?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어저께 픽 종목이었었던 넵튠이라든지 이런 뭐 넥슨 GT,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또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게임즈가 조정이었었지만 여전히 좋은 종목들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단톡방을 보다가 오늘이 사실은 12월 4일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인데, 무슨 날이냐면 제가 2020년 11월 4일에 주식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을 했고요. 삼성증권 계좌를. 그리고 첫 거래 삼성증권 우를 삼성전자우죠. 삼성전자우를 첫 거래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단톡방, 저희 젊은 부자들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나 1주년이다 오늘,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저는 사실 단톡방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완전 주린이 때의 그 기록서부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방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지금의 기록까지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1년 이상의 기록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날짜를 찾아봤어요. 보시면은 여기 2020년 11월 4일이라고 써있죠. 수요일.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서 저보다 더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에는 많았기 때문에 뭐 1년 이상 이렇게 주식을 하셨던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이날 막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오늘 삼성전자 살까 하는데 보통주랑 우선주 중에 어떤 거 사는 게 나을까요? 뭐 블로거를 5개쯤 읽어봤는데 우선주를 추천을 하더라. 이런 정말 뭐 주린이들이 많이 고민을 해볼 법한 그런 내용을 저도 1년 전에는 딱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제가 뭐 그 1년 사이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죠. 주식 방송을 벌써 한 350일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350일 중에 휴방 한 날 빼고 그럼 한 300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고 저는 일주일 뒤부터 주식 방송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도 알고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해봤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버튼을 눌러봤잖아요. 호가 거래도 해봤고 시외 거래도 해봤고. 그러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한 4-5번 정도의 매매 거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 방송을 시작을 했고, 벌써 그 시간이 1년 가까이 돼 가네요. 원래는 제가 뭐 블로그라든지 수익형 블로그, 또 경매, 부동산 경매 강사를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주식을 갑자기 콘텐츠를 추가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주식이 주로 됐죠. 그래서 어쨌든 뭐 1년 동안 2억 이상 또 수익 실현도 했고, 그리고 또 현재도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장기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물린 종목도 물론 있죠. 대형주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나 뭐 셀트리온 이런 거는 여전히 저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포지션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 방송을 초창기부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반에는 저는 이제 대형주 매매를 주로 했었고요. 한 3월 달부터 장이 조금 안 좋아졌잖아요. 이 올해 조정장으로 들어서면서 대형주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에도 관심을 갖고, 뭐 테마주에도 관심을 갖고, 데이 트레이닝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양쪽을 다 뭐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매달 2천만 원을 시드머니를 리셋을 시키거든요. 딱 2천만 원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전달에 2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벌었으면은, 그럼 그래서 수익이 50%가 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1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다시 그 2천만 원 정도로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거의 뭐 11월까지 한 달 정도는 아마 손해가 좀 있었던 달이 있었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20%에서 많은 달은 한 70%까지,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70%만 1,400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쨌든 수익 실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제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주식 어떻게 보면 1주년 하루 전날이었는데 대전에 이제 동구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청년 센터가 있거든요. 구청 산하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주식 강의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가서 또 이제 그 청년들한테 주식 강의를 하고 왔고 제가 이제 주식 스터디 1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첫 강의가 또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어쨌든 1년 동안 좀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게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고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는 저만의 투자 원칙을 통해서 제가 하루에 사실은 이렇게 주식 방송을 하는 2시간 이외에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물론 장중에 잠깐 MTS를 통해서 직장에서 차트를 볼 때는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하는 주식 공부는 제가 내일 투자를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매일매일 매매를 하니까 물론 안 하는 일도 있긴 하지만 오늘만 해도 한 7번 정도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넵튠이라든지 우량주들을 매매를 했고 어쨌든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렇게 저만의 원칙으로 또 저만의 방식으로 뉴스를 해석하는 방법들, 종목을 정리하는 방법들, 그리고 매수 매도하는 타이밍들. 사실 매수 매도도 저는 차트 같은 경우도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고 있거든요. 이동평균선 매매, 그리고 5분선, 뭐 20분선 이런 것들만 보고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물론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제가 현재 직장인으로서 낼 수 있는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결과를 내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픽 종목들 결과를 보면은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넵튠이나 넥슨GT 그리고 이제 넷게임즈도 어저께 말씀드렸었고요. 특히나 어저께 넥슨GT와 넷게임즈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소형주들 중에서 게임주 순환매가 안 도른 그런 유일한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아프리카 TV도 벌써 시세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도 추천을 또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프리카 TV가 장중한 때는 7%까지 급등을 했었고 다날도 마찬가지로 4%.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쪽은 제가 요소수 관련주, 그다음에 배송 관련된 주. 왜냐하면 요소수 때문에 지금 물류 대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보면은 뭐 유니온 머트리얼, 남해화학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새로 추가한 것들이고요. 나머지 뭐 롯데정밀화학 이런 것부터 아래에 있는 동방이나 KCTC 이런 물류 대란주까지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오늘이 목요일 장에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2021년 11월 4일 목요일이고요. 또 방송 해보겠습니다. 또 1주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기분이. 그래서 오늘의 픽 종목 결과를 보면은 제가 아침에 조금 저는 사실 카카오페이를 안 했거든요. 그 공모주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왜 삼성증권이 이렇게 버벅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9시 7분에 주식 토론방에 공유를 했잖아요. 그 요소수 제가 방송했었던 거 보시라고 했는데 다 괜찮다. 장초 흐름이 괜찮다. 그래서 제가 동방에 들어가려고 동방 같은 경우는 쿠팡 관련주일 때도 제가 분명히 6월달, 7월달에도 몇 번 다뤘던 종목이니까 잘 아는 종목이어서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0% 이상 급등할 거라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어플이 막 버벅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삼성증권 어플이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늘 카카오페이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매가 안 되잖아요.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떠 있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것도 다 녹화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떠 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매수 자체가. 그래서 막 너무 답답하다. 그때가 벌써 6% 올랐을 때 원래 제가 3%대부터 매수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핸드폰도 껐다 켜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했죠. 못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11%.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거 이미 다 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때가 벌써 한 10시니까 그때는 카카오페이 지나고 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사실 이때 들어갔었으면 또 한 뭐 4, 5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을 텐데 아쉽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장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000만 원, 지금 또 1,000만 원이 딴 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1,000만 원을 이제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써있기는 지금 1.9%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7번 매수 매도를 한 누적의 결과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6% 정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00만 원으로 140만 원 정도를 번 거고 제가 쓰고 있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요. 0.25%인가 그래서 한 번 거래할 때마다 0.5%씩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계산을 하면 하루에 그래도 한 16% 정도
뭐 데이 트레이닝으로 매매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사실 장이 좋지 않았죠. 어제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오히려 수익이 더 높았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으로 저는 물론 신용이나 융자까지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었는데 아마 한 1,800 정도까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1,800을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2번 매수 매도를 했고, 넥슨 GT도 2번 매수 매도했고, 넵튠도 1번 매수 매도했고, 어쨌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는 상승장이었고 수요일은 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수익은 똑같은 종목으로 냈다는 얘기예요. 그 전날에도 보시면은 아프리카 TV 넵튠이 있고, 이날도 아프리카 TV 넵튠이 있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강세 종목들은 간다. 그런데 다만 이제 확률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죠. 왜냐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원래 좀 강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게임주도 강했었지만 하락장에서는 상승장 때보다는 조금은 그런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분명 강한 게 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최근에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결과가 괜찮았고요. 오늘 특히나 넷게임즈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어저께 방송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었던 넥슨 GT나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 넥슨 GT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세력주 작전주 해서 급등을 하고 이제 하락을 시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루 이제 그렇게 개미들을 털어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할 여력이 있어서 일단 게임주 소형주들 중에선 넥슨 GT와 넷게임즈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 넥슨 GT가 좀 더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넷게임즈가 더 많이 갔고, 제가 뒷부분에서도 보면 요소수 관련된 제가 주들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었죠. 8리터씩 넣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좀 걱정. 그래서 이 뒷부분에도 종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롯데 정밀화학, 뭐 KG 케미칼, 오늘 흐름 좋았었던 동방까지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결과는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TV도 장중한 때 7%까지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수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1%대까지 하락을 했고, 다날과 같은 경우도 장 초에는 한 4% 정도 뭐 어쨌든 상승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또 하락을 하는 모습, 뭐 KCTC나 이런 뭐 KG 케미칼 이런 곳들도 장 초에는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다소 눌려주는 모습이었지만, 반대로 요소수 이슈 같은 경우 내일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보도가 더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관련된 배송주라든지 요소수 관련된 주들은 내일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넵튠이나 뭐 이런 아프리카 TV도 추가 상승 여력도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요소수 물류 대란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장초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7%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뭐 투매에 가까운 그런 하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투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찬스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톡방에서 말씀드렸었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벌써 또 3% 이상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종목들 끊임없이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오늘도 중요한 뉴스가 좀 나와서 이따 뒷부분에 소개해 드릴게요. NFT 마켓을 좀 개설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주요 지표 빠르게 보면은 일단 확진자 수는 2,667명이고요. 좀 다소 많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라이브는 한 2,183명.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도 완화가 됐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했잖아요. 할로윈 파티 할 때 인파가 엄청나게 몰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3,000명도 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진단키트주 관련된 주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만 조금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은 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완전 접종자 수도 지금 80% 임박하고 있고, 부스터샷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완연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고, 아쉬운 건 현지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도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테슬라도 좀 힘을 못 쓰고 있고, 테슬라도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발생했고 리콜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다소 하락을 했는데, 뭐 최근에 워낙 많이 급등을 해서 어쨌든 보시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 또는 보합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좀 그래도 고무적인 것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3개월 차트 보면 거의 최고치죠. 그만큼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라든지 그 아랫단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DDR5 관련된 주, 심텍, 뭐 아비코전자, 코리안 서킷,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상승세가 괜찮죠. 그러니까 뭐 하루 눌려주고 하루 또 떨어지고 뭐 하루 올라가고 이러곤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유럽 증시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보합 내지는 하락 마감을 했다. 그래서 내일도 장은 사실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국채금리는 1.23% 올랐고,
이제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보시면 한 0.47% 그래도 꽤 제법 오른 수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별하게 호재가 없잖아요. 거기다 또 이제 현 시간 지금 FOMC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겠죠.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눈치 보기 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아연, 뭐 알루미늄, 합금 이렇게 그냥 보합세 정도.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어제는 좀 다소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한 6%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가상화폐 관련된 주도 여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어저께 제가 이제 페이코인 말씀드리면서 다날까지도 관련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날을 페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다날이 이제 페이코인이 어저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장초에 다날이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날이 아침에 장초에 4% 정도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짝짓기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되고, 비트코인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을 했었다가 다소 이제 이렇게 보합 정도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 한번 체크해 볼게요. 9시 뉴스 이렇게 뭐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눈에 보이는 게, 제가 안 그래도 그 브이로그에 조금 뭐 이렇게 토요일이나 이럴 때 좀 뉴스 검색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나 뭐 하여튼 일요일이나 하여튼 그럴 때 시간이 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국적기 다시 하와이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행주에 대한 또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뭐 결국에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정책상 위드 코로나 뭐 유럽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다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 얘기들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여행주라든지 레저라든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의 뭐 수급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 재료로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 역시나 오늘은 요소수가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메인 뉴스나 마찬가지잖아요, 요소수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저는 요소수 뉴스를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괜찮으셨던 분들은 오늘 사실은 요소수가 크게 이렇게 막 급등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오히려 눌려줬을 때 조금 매수를 해놨으면은 내일 상승분을 다 먹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들은 첫째 날 이렇게 되게 대단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 둘째 날 또는 셋째 날에 헤드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첫째 날에 한번 언급이 됐을 때 관련된 주들 좀 사놓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에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흐름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소수가 어저께 제가 다 정리해 드렸었죠. 결국에는 경유차들이나 화물차들이 이제 요소수를 주입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60%의 화물차가 요소수를 넣어요. 근데 요소수 가격이 10배가 올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원인은 중국의 이제 석탄 채굴이고, 석탄 채굴을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요소를 채굴할 수가 없는 거죠. 요소를 뽑아낼 수가 없어서 결국엔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형 트럭은 3에서 300, 400kg당 10리터를 넣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든 다 지금 물류가 멈추게 생긴 거기 때문에 물류 대란, 항만, 뭐 이런 배송 관련된 주들도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하겠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가가 올라갈 테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일주일, 이주일 정체가 된다면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수주가 안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유니온이 상한가를 갔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사실 장초부터 상한가를 간 거 아니고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였더라, 하여튼 요소수 관련된 그거 뭐 지분 들고 있는 거였죠. 뭐 불스원사셨나요? 하여튼 뭐 그거 지분 들고 있는 재료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장초에는 좀 급등을 한 후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데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KG 케밀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은 시초가 대비해서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이나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롯데정밀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형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KG 케미칼이 조금 소형주고, 그다음에 뭐 동방이나 이런 KCTC 같은 소형 물류 배송주, 그런 것들도 끼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전에 이미 다 테마주로 연결이 됐었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난다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그 산림협력에 관련된 것들도 좀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주가 여전히 뭐 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2, 3% 정도, 그리고 사료 관련된, 비료 관련된 팜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정도만 좀 움직이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좀 내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원전 관련된 주예요. 오늘 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에서 520조를 들여서
원전 150기를 짓는다는 건데, 원전 150기라는 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2035년까지 520조를 들여서 원전을 건설해서 글로벌 1위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탈원전 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미국, 그다음에 미국은 SMR도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원전 하겠다고 했죠. 원전도 확대하겠다고 했죠. 영국도 확대하겠다고 했죠. 중국도 지금 결국엔 얘네가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탄소 배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탄소 배출 때문에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다 전기차로 바꾸고, 그런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 원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풍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건 진짜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상용화가 되려면은 무슨 태양열 이런 것들은 몇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는 원자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전국에서 후보 양쪽이 단일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원전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내년부터 원전이 수주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어쨌든 중국이 2035년까지 150기 건설하겠다는 얘기고, 보시면은 이제 블룸버그가 그런 것들을 보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탄소 배출 줄이겠다는 거죠. 탄소 배출을 15억 톤 정도 줄이겠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은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이슈들이잖아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차세대 원전 SMR을 개발해 약 3조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 그다음에 프랑스도 예전에는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철회를 하고 다시 이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전에 제가 다 정리해드렸던 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진파워, 서정기전, 한신기계, 보성파워대 같은, 물론 여기에 있는 섹터들이 다 좋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더더욱 차트도 괜찮고 어느 정도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 오늘은 13%까지도 급등이 또 있었죠. 그렇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눌려줬는데, 오히려 이렇게 눌려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정기전하고 한신기계는 보유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한전산업 매도를 잘 하고 나왔는데, 이게 참 왜냐면 제가 원전주를 한 번 다룬 게 아니라 원전주를 벌써 한 7, 8번 다뤘거든요. 5월 달에도 급등할 때도 그때 또 한 번 다뤘었고, 최근에는 8월 달에도 한 번 다뤘었어요. 보시면 8월 5일이라고 써 있죠, 밑에 날짜가. 제가 이때도 메타버스 대장주들 다 정리해 드렸었고, 사실은 이때 8월 달에 메타버스 샀었으면 지금 뭐 몇백 프로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주 중에서는 서전기전을 제가 특히나 추천했었는데, 서전기전 차트가 이렇게 됐어요. 그때가 뭐 물론 당연히 1차 상등 제가 뭐 4월, 5월 이때도 다뤘었고요. 이때는 이제 약간 눌려줬을 때였는데, 그때도 8월 며칠이었죠? 8월 5일에 서전기전 만약에 샀었으면은 그 이후로 최고가로는 40% 상승했고, 현재 가격으로도 계속 보유만 하고 있었으면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은 재료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또 대선 전국에서 반드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최재형 원장 이런 분들이 원전 때문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탈원전 때문에 이제 반대하다가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체성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재료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또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애들이 이제 뭐 SMR 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이슈기도 하고 해서 당연히 원전은 보유해야 된다. 하나 종목 이상은 꼭 보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또 이게 또 기억이 나네요. 이게 아마 9월 1일자네요. 9월 1일에 서전기전하고 한전산업, 제가 한전산업 매수했을 때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댓글로 어떤 구독자분께서 4천만 원, 제가 한전산업 샀다는 얘기 듣고 4천만 원을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추천드렸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때 종목은 제가 샀다는 말을 이제 한 마디 딱 했거든요. 한 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추천은 다른 종목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샀다고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근데 좀, 왜냐면 이게 분명히 눌려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테마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엔가 그때가 한 15%인가가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당황하셔가지고 이제 또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지금 한 10몇 퍼센트 이제 손실이 나서 어떡하냐. 그래갖고 제가 원전 재료는 좀 오래가는 재료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 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좋은 취지로 방송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본인이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하는 아이디어들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당연히 매수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방송했을 때가 이때거든요. 제가 지금 화살표를 체크해 놓을 때.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 또 막 이렇게 꺾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3달 정도는 조정을 겪은 거죠. 그런데 결국엔 신고가를 갔잖아요. 보시면은 10월 28일, 뭐 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신고가를 가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때 그분이 만약에 매도를 안 했다면은 그러면은 뭐 20%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럼 4천만 원이었으면은 20%뭐 8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고, 만약에 뭐 저를 못 믿어서 막제 욕을 했겠죠. 그 유튜버 때문에 내가 지금 막 몇백만 원 손해 보고 있다 막 이러 갖고 많이 손절을 하셨으면은, 그랬으면 사실은 뭐 지금 상황에 돌이켜 보면은 분명히 저는 이제 이게 장기 재료라는 말을 분명히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당연히 물리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수 매도를 제가 봐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작년과 다른 하락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죠. 한 주만 사서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연습으로서. 그래서 제가 뭐 엔캠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한 주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엔캠이 오늘 12%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저께 증권사리부터 안 좋게 나왔거든요, 엔캠. 왜냐면 PER이 너무 높다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나 신규 상장주 여파를 받아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는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뭐 시장이 원하니까 엔캠을. 그래서 엔캄이 이체전지 양극재 관련된 주였나 그랬죠. 전해질 관련된 주였나 하여튼 그래서 그걸로 뭐 어쨌든 급등을 했죠. 또 이제 아프리카 TV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총이 2조 이제 4,800억 원이고,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게 1년치 차트거든요. 1년치 차트인데 이런 차트가 참 드물죠. 정말 꾸준하게 특별히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월 달에 조금 조정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상당히 우량하죠. 일단은 실적이 너무 좋고, 근데 거기다가 재료가 좀 붙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고점을 치는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7%대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매가 나왔었거든요. 투매가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매수를 했어요. 하락을 했을 때. 왜냐면 저는 다시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어저께 재료긴 해요. 어저께 재료긴 한데 NFT 마켓을 연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가장 강한 재료는 NFT 메타버스다. 왜냐면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페이스북이라는 글로벌 1위 회사가 메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메타버스에 주력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건 절대 단기 재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모든 산업을 메타버스나 NFT 같은 신산업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관련된 업종에서는 특히나 그런 주들 중에 게임주들이 많은 거고, 엔터 같은 경우도 하이브 같이 이렇게 메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미술품, 뭐 서울옥션 같은 미술품 또는 이런 스포츠 같은 IP가 좀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TV를 지난주에 아프리카 TV가 NFT 재료가 나오기 전에 사실 저는 한 달 전에 추천드렸거든요. 한 달 전에 저평가 우량주를 추천드렸었는데, 그때 왜 추천드렸냐면 실적이 너무 좋고 엔터주랑 사실은 저는 연결해서 조금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 NFT 재료가 붙은 거예요. 한 지난주엔가 증거사 리포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을 한 건데, 그때도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좋았었고, 저는 오히려 뭐 CJ ENM보다는 그런 대형주보다는 이렇게 아프리카 TV 같은,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유튜브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또 뭐 VJ들이 워낙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제가 기억하길 땐 한 40%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실적 플러스 이렇게 재료가 붙은 거죠. 강세 재료가. 그것도.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건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BJ 저 아프리카 TV를 저는 이렇게 별풍선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몇 개 본 적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뭐 철구 씨인가 그분 거도 보기도 했고, 근데 보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뭐 BJ 아바타 VOD 중에 NFT로 소유할 수 있는 마켓을 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프리카 TV를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팬층이 로열티가 되게 높아요. 충성심이 상당히 높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다 팬덤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무슨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팬덤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충성심이 높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는 여기에 흐름을 좋게 보는 게, NFT로 결국에는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이렇게 BJ들이 뭔가 뭐 자기의 소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방송이라든지 아이템, 그러니까 캐릭터라든지, 뭐 여성 BJ들 같은 경우도 뭐 캐릭터 같은 것도 개발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개발할 수 있을 텐데, 뭐 댄스하는 뭐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별풍선이란 거를 엄청나게 쏘잖아요. 그 구독자들이. 근데
거기다가 뭐 이건 또 한정품이야. 한정판으로 NFT로 박제된 거야. 이러면은 더 난리가 나겠죠.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무슨 뭐 그런 구독자들 중에서 1인가를 뭔가를 차지하려면 방장인가 뭔가를 그걸 차지하려면 몇 억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이거를 NFT로 얘네가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의 여파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당연히 기존의 매출 훨씬 더 이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증권사 리포트를 쓰는 분도 어 아프리카 TV BJ 이 방송을 안 본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뭐 단순하게 뭐 BJ들 좀 있는 그런 플랫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보면서 그거를 이거 엄청나게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로열티가 엄청 높으니까. 이렇게 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스타한테 돈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플랫폼이 지금 이번에 나오는 디어유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첫 경매 그리고 또 심지어 시스템이 경매예요. 경매.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쏘는 것 때문에 서로 막 경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데도 나오기도 했는데 NFT 경매 방식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BJ 아바타나 이런 것들을. 그럼 내가 어떤 마음에 드는 BJ가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려면은 뭐 몇천만 원짜리라도 사겠죠. 경매 NFT를. 그게 저는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 드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이번에도 보면 BJ 철구, 뭐 깨박이 뭐 이런 분들이 최초로 시도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써 있죠. BJ들의 미술 작품, 음원 등 문화 콘텐츠도 추가될 예정이다.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 할 거는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게임, 쇼핑, 라이브 스트리밍, 부동산 거래 등을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 프리 블록스를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직 재료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실적 수익이 나온 것들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거든요. 이거는 재료가 끝난 게 아니고 건강한 조정이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은 조정을 뭐 하루 이틀 더 겪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그래서 어쨌든 저도 종가 매수를 다 했거든요. 종가 매수해서 많이 들고 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대 상승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넵튠도 제가 벌써 지금 사거리일째 말씀드리고 있죠. 넵튠도 여전히 신고가 직전에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신고가 직전이면서 또 차트가 골든 크로스를 넘어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정배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또 보시면은 재료가 넵튠 재료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가 또 워낙 좋잖아요. 오늘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적 발표가 됐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넵튠이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죠.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게임을 뭐 이렇게 메타버스나 NFT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있고 넵튠과 메타버스 협력하겠다는 좋은 내용도 있죠. 그런데 제가 왜 며칠 전에 메타버스 설명하면서 메타버스하고 NFT 설명하면서 글로벌 게임 없는 게임 회사는 출시하면 안 된다. 무슨 뭐 이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맞고 뭐 이런 거 있는 회사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죠. 왜 글로벌이냐면 지금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NFT 붙여가지고 수익 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외국 게임에만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외국 게임에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모든 게임을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쳤잖아요. 이게 물론 세계적인 출시를 해서 여러 가지 수익원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 있지만 NFT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뽑으려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게임을 출시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벽규제 회피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보시면은 이제 또 연결 재무제표 상당히 좋게 나왔고 매출 210% 증가, 영업이익은 101% 증가했다. 엄청난 거죠. 그 모바일 오딘도 이번에 개발사 또 인수했고요. 그런 호재들이 있고 여기서 보면 이게 더 중요하죠. 메타버스는 계열회사 넵튠과 협력한다. 넵튠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과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와의 시너지. NFT 거래소를 프렌즈 게임즈에서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넵튠을 더 좋게 보고 있고 자회사인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오늘 맘모식스가 태국서 메타 커머스 사업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그것도 심지어 시총도 8천억 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기다가 그 매출은 별로 안 나오는 회사지만 메타 쪽으로 완전히 지금 화제인 곳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들 중에서 1조 미만의 게임주들 중에서는 당연히 또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기도 하고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넥슨의 자회사인 넥슨 GT나 넵튠이나 게임빌 뭐 이런 곳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리니지 W가 오늘자 00시에 이제
이게 출시가 됐죠. 저도 NC도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NC는 그러니까 제가 대형주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70%가 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천만 원, 매달 2천만 원 정도 소형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대형주 중에 참 아픈 손이 이제 NC죠.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급락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뭐 유니W가 현재 국내 모바일 양대 마켓에서는 이제 1위를 했고 12개국이 이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뭐 당연히 뭐 미국의 뭐 앱스토어 순위라든지 이런 거 발표됨에 따라서 뭐 주가가 뭐 상향이든 하향이든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는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1위를 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리니지 W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IP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식재산. 근데 NFT에 대해서 본격적인 뭔가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발표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NFT에 대한 재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NC 같은 이제 큰 기업들도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출시되는 신작 게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형주는 제가 이틀 전인가 한번 정리해 드렸었고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은 넥슨도 이제 대형주죠. 넥슨도 블루 아케이브 그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넷마블도 그 세븐나이츠 2 그게 11월 10일에 나오게 된다. 그리고 크래프톤도 같은 11일에 배틀그라운드 뭐두 번째 버전을 정식 출시한다. 그리고 역사상 최대 사전 예약 기록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게임주가 제가 지금 끝이라고 안 보는 이유는 11월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렇게 신작 출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가 오늘 하루 조정을 겪었다고 해도 게임주 섹터 전체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미만의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1조 미만이나 1조대 정도 되는 컴투스라든지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엔터도 오늘 이제 이렇게 조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저는 뭐 큐브, 하이브, 뭐 SM 같은 경우에도 또 디어유 상장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수 그것 때문에 뭐 불수원 지분 보유 그래서 상승세고 내일 한번 유니온하고 뭐 KG케미칼 동방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서는 별다른 건 없었고 코오링인더에 대한 레포트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컨센서스 상회해서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22년에서 2023년 신규 증설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포인트들이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읽어도 신규 증설 이런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SM 꼭 보셔야 되죠. 왜냐면 디어유가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보시면은 SM이 지금 한 3일 정도 지금 조정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자회사 가치, 지분 투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상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도 디어유는 공모주는 당연히 안 했는데 제가 공모주를 안 해요. 안 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디어유는 상장하면은 저는 이제 뭐 매수는 할 거예요. 해서 뭐 그날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좀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든지 당연히 지금 강세 섹터 중에 하나인 엔터주의 그런 플랫폼이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SM이 실적도 좋고요. 특히 NCT가 되게 실적이 좋다고 하죠. 역대급 앨범 판매, 거기다가 이제 디어유 지분 가치 상승, 보면은 팬덤 플랫폼, 그러니까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채팅할 수 있는. 그래서 디어유가 공모가 희망 범위에서도 초과돼서 어쨌든 괜찮다. 그런 내용. 그래서 저는 뭐 디어유 따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니까 못 간 거고 디어유는 거기에 비하면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빠르게 좀 1위부터 30위까지 볼게요. 보면은 스카이 E&M 같은 경우는 이제 싸이월드 관련된 주죠. 그래서 거래 재개했는데 최근에 지금 거래 재개했던 것들 뭐 세미시스코도 그렇고 그런 것들 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 E&M도 내일도 뭐 아무래도 갭 상승해 갖고 또 이렇게 또 뭐 따상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온 그래서 뭐 하여튼 유니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소수 관련된 거 그다음 넷게임즈 블루 아케이브라고 이제 신작. 그래서 제가 오늘 넷게임즈하고 이제 넥슨 GT하고 두 군데, 그 넥슨의 자회사 두 군데를 추천드렸었죠. 그 높은 상승률 보였고, 유니온 머트리얼즈. 근데 유니온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요소수 관련된 주긴 한데, 어쨌든 오늘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상한가를 못 갔고, 또 부대장주다 보니까 반대로 좀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NK맥스 정도, NK 세포 치료제인데, 여기도 좀 요새 상승 흐름이 괜찮죠. 그래서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NK맥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 뭐 세미시스코 여전히 급등 주긴 한데 저는 뭐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저는 뭐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뭐 상승 근데 이것도 단타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세미시스코.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오랜만에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 뱀도 같이 이제 큰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엔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근데 그 2차 전지라는 재료도 물론 좋았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물론 한번 눌려주고서 이틀째, 3일째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엔캠 같은 경우도 하루 눌러주고서 이틀째 지금 이렇게 12%째, 3일째죠 오늘이. 3일째 12%대 상승을 했다. GNC 에너지, 바이오가스, 동방, 아까 말한 대로 요소수 물류대랑 관련주, 롱투코리아, 롱투코리아도 NFT 붙은 그 열혈 광고 관련된 주죠. 그리고 나노 같은 것도 요소수 촉매제 관련, 요소수 뭐 대체제로서의 촉매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환일 시멘트 최근에 상승률이 좀 좋죠. 시멘트가 좀 부족을 하고, 이재명 씨 1호 공약도 그거잖아요. 그 뭐 대량으로 주택 보급 많이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업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또 추가 상승을 했고요. 남해화학도 요소수 관련된 주로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뭐 대우 플러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종목. 뭐 일단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뭐 홍준표 관련된 주 신학콘텍 있고, 원티드랩도 올해 상장한 종목이죠. 그리고 AI 채용 플랫폼이고 일자리 관련된 주기도 하고요. 청년 정책 관련된 주. 뭐 하여튼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한가 종목들 보면은 유니온, 요소수, CTK,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주, 스카이 ENM, 싸이월드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상승, 그러면 상위 종목들 보면은 초록뱀 미디어 관련된 주, 그다음에 유니온, 요소수 관련된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오늘 신규 상장했고, 그래 거래량이 가장 터져줬죠. 그리고 위메이드, NFT 게임 관련된 주, 에코프로 호실적, NC소프트, 위니지, W 기대감, 이렇게 해서 거래 금액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현재 역배열 상태긴 하지만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거는 뭐 없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외국인 순매수 다 대형주였죠, 대형주. 그리고 기관 순매수도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뭐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LG 화학은 아시다시피 오늘 한 4% 정도 하락을 했죠. 그 리콜 이슈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뭐 그런 협력, 산림 협력 관련된 주기도 하고 사료 관련된 주기도 해서 남북 경협 관련된 주죠. 팜스토리가 오늘 또 상승을 했고, 오늘은 또 뭐 요소수 재료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NKMX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 순매수 오늘 또 들어왔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장초에 좀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HTS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프로그램 순매수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쓰고 있는 삼성증권 MTS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의 강세 섹터는 요소수하고 제약바이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지금 1년 사이에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제가 무슨 뭐 제 능력을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년 1년이 더 지나면 훨씬 더 정교해지겠죠. 지금도 제가 이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상위권을 좀 놓치는 종목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몇 % 올라가는 것들도 한 7, 8% 정도에 그냥 수익 실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5분선을 이탈을 하면 그냥 매도를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제가 뭐 더 버텼다면은 더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그러다가 반대로 투매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아프리카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트를 아무리 공부한다고 한들 그런 것들을 100% 당연히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게 100% 예측하셨으면 그런 분들이 백조 부자는 되죠. 백조 부자. 근데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뭐 다른 걸로 수익 내고 리딩방 운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차트 같은 것도 맹신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좀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 구독자 분들에게는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 정리해 보면은 현재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좀 하락세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도 좀 약한 흐름이 보여질 것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수익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수익 실현을 할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주식 토론방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고정 댓글에다 남기고 있으니까요. 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도 뭐 경매, 아파트 청약 이런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방송이 길었는데 제가 1주년 기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